통일설명 228화 시작하겠습니다. 신년운세 마지막 편이네요. 개술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잠겼어요. 목소리 좀 변했죠? 목소리 명쾌하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 목소리 너무 웅얼웅얼해 이렇게 이제 막 댓글 남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 죄송하고요. 귀의 건강을 위해서 안 들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사주명리학이다. 아직 2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좋은 책 사라지지 않도록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오늘 서두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해요. 명리학은 왜 진보적인 학문인가. 최근에 읽은 댓글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건데 돌아오시면 다들 처단할 거야. 너도 두렵지? 뭐 이런 걸. 야, 이 명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생각이 이 모양인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리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보적인 학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 이 소위 학문적 보수 말고 우리나라 보수, 정확히는 수구, 요즘엔 극우화된 이런 사람들하고 명리학은 맞지 않아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 극우, 좌, 극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경제체제로 보면 극우들은 초기자본주의, 시장에 그냥 맡겨라. 시장이 다 알아서 균형을 찾아줄 거야. 이거죠. 그 이후에 미국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케인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프랭클린이 뉴딜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빠르게 회복했죠. 정부의 효율적인 시장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 후기자본주의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그야말로 자본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횡행했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독일의 3인당이 집권 여당이죠. 독일, 그리고 특히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선 중도인데 이 근처까지도 못 가본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하여간 질색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좌라고 봐야죠.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중도예요. 극저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타당하죠. 정치 체제로는 극우들이 좋아하는 건 독재입니다. 그리고 옛날엔 군인, 지금 검찰, 이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선호하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원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애들이 뭔 정치야. 소위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철학자들의 사유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이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철인 정치를 주장했죠. 이들은 알아요. 늘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국민들이 멍청하다는 걸 알아요. 얘들은. 그리고 활용할 뿐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극단에 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한 봐도 선군 정치 아닙니까? 군인들이 이끌어가는 정치라고. 모든 것의 전면에 이 군비 확산, 막강한 군사력, 그걸 위한 대중의 희생. 원래 공산주의 그거 아니잖아. 프롤레타리아 독재잖아. 프롤레타리아들이 잘 사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우, 중도, 좌 이쪽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을 부인하는 이 극우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애들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보수주의예요. 얘들이 보수야.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주의자라고. 우리가 시장을 거부하고 정부가 계획경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후기 자본주의의 속성. 그러면서도 기업들 다 때려잡아 죽여. 세금 엄청 걷어서 다 분배해버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진보당이죠. 옛날 정의당. 우리 이 좌파 이 정당이 굉장히 취약한데 분리돼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당이 나와야 되고 점점 그쪽으로 가야죠. 우리도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 AI 로봇 시대가 기본소득 시대를 열고 있어요. 하여튼 돈 못 버는데 어떡할 거야. 자본주의는 일하는 노동자가 곧 소비자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세금 낼 거예요? 그죠? 제스랑이 얘기하는 그 65경에 그 막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정작 인간의 무대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AI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점점 정치 이슈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통해서죠. 우리나라 매스미디어 굉장히 수구적이죠. 조중동, 매경, 한경 다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온갖 인터넷 경제지 다 기업 편이죠. 이유가 뭐예요? 광고 받아 먹어야 되니까. 광고 안 주잖아. 한노총, 민노총 이런데 노동자들이 광고 안 주니까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 정권에서 KBS 맛이 갔죠. SBS는 뭐 원래 건설사가 대주주인 방송국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예능, 이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키는 그런 쪽의 영상들을 내보내죠. 이렇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굉장히 작죠. 얘들의 덩치에 비해서 한결의 경향 중도 약간 중도 쪽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진정한 좌쪽은 없어. MBC 중도 MBC만 봐도 극단적인 이 균형을 추구하죠. 일반 수준의 상식 있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뉴스를 만들잖아요. 뉴스공장, 매블쇼 이런 쪽에 이제 약간 좌의 색채를 띠고 있죠. 인터넷 언론 중에 뭐 프레시안, 시민 언론, 민들레, 많은 유튜버들 이쪽에 색채를 띠고 있죠. 왜?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쪽이 워낙 힘이 강하고 늘 얘들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중은 개 돼지니까 개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이 경제 주체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이 구구와 우의 색채를 띤 왜? 자본의 색채야.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광고를 통해서 이 광고주들을 위한 글을 쓰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매스미디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다운 언론이 아니라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스미디어처럼 얘들이 힘이 워낙 강해. 아무리 파업하고 그래도 해고될 사람들이 해고되지 않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요즘엔 파업하고 그러면 또 엄청나게 소송 걸어서 엄청나게 돈을 때려버리잖아요. 이럴 때문에 손이 났어. 전문적인 용어가 떠올라서 그냥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돈 물어내. 이런 식으로 아주 극악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명리 철학. 종교는 이쪽이에요. 이쪽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종교는 어떤 개인의 내면, 성찰, 그죠? 특히 이제 개신교 이쪽으로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역, 예를 들면 해방신학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보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다고. 저 로마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름 진보적인 것 같아도 그 역시 이 중도적인 사람이지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의 색채가 그렇죠.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명리는 어떤가요? 자, 야, 너 그렇게 태어났잖아. 너 돈 못 버는 사주로 태어났거든. 너는 가난할 팔자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뒤져. 이거 진짜
명예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세상의 부자들의 숫자는 적어. 확률적으로 그래요. 사주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불리한 운명을 타고났으나,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고아들, 당신이 이러이러한 재능을 키우고 그것을 강화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당신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모든 걸 맡겨두지 말고 사회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끌고 가자. 성장하고 성장의 열매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이런 사회를 향해 가자. 그럴 경우에 어때요? 굉장히 불리했던 그 운명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사회의 덕에. 그래서 사회의 진보를 명리학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 운명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공부해보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켜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자. 우리가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운명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의 여백에 당신의 자유의지를 개입시킬 수 있으니 제대로 공부하여 의지를 개입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 효율적인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리학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와 달라요. 무조건적 믿음 이런 거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비판적 견지를 유지해야 돼요. 명리학은 큰 틀에서 보면 철학의 일부잖아. 운명을 읽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학문이에요. 논리학보다 훨씬 정교하다. 그 논리는 기부원이야. 어떤 사주를 보는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 사주를 읽을 때 공통적인 요소들이 딱딱딱딱딱 만들어줘야죠. 아주 단적인 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부자 사주네. 근데 누군가가 엉뚱한 용신 이런 걸 적용해서 돈 벌 수 없는 사주야, 가난한 사주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그리고 본인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관법에서는 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명리학이 아니죠. 보편적인 인식이 딱 확립된 학문이어야 해요. 근데 명리학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라는 거야. 공부를 해보면 모호한 학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 관법에 따라 철학관에 따라 보는 것이 다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알아서 그냥 소화해라 듣고,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 공통된 것은 있는데 거기에서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강점을 살려가는, 결국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려면 개인도 변하고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사회를 변화시키자. 사회를 진보시키자. 그래서 명리학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주가 각기 다른데 사주팔자 개떡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 뒤질 방법이 없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염세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제대로 그것을 수용한 상태에서 운명을 사랑하는 관점이죠. 니체처럼 운명을 수용해서 사랑하고 그것에서 나만의 이 운명의 여백에 나만의 디테일한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자. 나의 운명을 진보시키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명리학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리학은 보수적인 것, 고정적인 것, 절대 변하기 어려운 것,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런 쪽에 끌리신다면, 이런 쪽이 좋으시다면, 운명 개떡같이 태어난 애들은 그냥 굶어주고 이런 사상이 좋으시다면 명리학은 하지 마세요. 멀어지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명리학 책 두 번째 책을 낼지 도덕경 책을 먼저 낼지 모르겠습니다. 도덕경이라는 텍스트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 노자의 입장에서 빙의된 마음으로 도덕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노자가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는지, 노자적 인간으로 살아가라. 왜? 그것이 현대적으로 바꿔 말해도 노자적으로 살아가야 너희들 성공할 수 있어. 노자적으로 살아가야 너희들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앞서갈 수 있어. 근데 혼자 앞서가고 다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순리대로 강제로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의로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텍스트라는 걸 도덕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깨우쳤거든요. 특히 명리학을 깨달은 이후에 도덕경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늘 두 개만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17장에서 태상 최고의 임금은 하지유지 아래에서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기차 그 다음으로는 친히 그를 좋아하여 그를 칭찬한다. 아래에서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이것은 무의로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훌륭한 리더는 이런 모습이죠. 아, 저 대통령 진짜 잘하고 있어. 아, 저 국회의원 진짜 잘해. 여기선 대통령을 압축해 보자고요. 좋아요, 칭찬한다. 근데 그 아래에는 외지, 그 리더를 두려워하는 거야. 전두환 같은 놈, 박정희 같은 놈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잘못하면 술말사가도 끌려가가지고 전두환 3,000교육대 쳐놓고 두려워하죠. 윤석열도 이런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늘 얘는 조롱의 대상이어서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리더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우리 그랬잖아. 이명박도 그랬어. 박근혜도 그랬어. 또 윤석열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찮으면 그런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명리학 공부한다고 기웃거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도덕경 41장 중에 상사문도, 상사 높은 수준의 선비는 문도 도를 들으면 근히 행지 부지런히 그걸 행한다. 이것이 사주명리학이다 보면 읽으시면 열심히 이게 진짜 명리학이구나 열심히 명리학 공부한단 말이에요. 중사 문도, 중사가 중간 수준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약전양망 있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별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하사문도 낮은 수준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이것이 사주명리다 읽으면 크게 비웃어. 뭐 사주명리학이 말이 돼? 뭐 용신 보지 말라고? 뭔 구조 분석이야. 딱 보고 그냥 덥네 춥네 강하네 약하네 이런 거 봐야지. 비웃어. 이 크게 비웃지 않으면 이게 크게 웃는데 얘 비웃는데 크게 비웃지 않으면 부족이 비도 도가 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도라고 하는 것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도라는 거야. 굉장히 은유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정책을 펴 어떤 리더가 막 비웃어 까고 찌죄명 막 이러면서 리짜이밍 하면서 비웃잖아.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어떤 인격체인지,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공적 마인드가 있는지 상관없어. 그냥 까는 거야. 그죠? 검찰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그를 고생시켰는지 그런 건 보지 않아. 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 관심 없어. 그냥 무조건 상대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려 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좋은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덕경 책을 꼭 내고 싶은 건 뭐 노자의 말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도덕경 해설서도 굉장히 많고 근데 노자의 말이든 뭐 50에 읽든 40에 읽든 이제 그런 책도 겁나게 많은데
나이에 상관없이 읽어야죠, 고전은. 그리고 너무 쉬운 텍스트, 그 본질이 없는, 본질은 가려진, 그냥 읽기 쉽게 정리한, 그런데 실제 노자의 생각과는 차이가 심한 그런 텍스트를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휘발돼 버려. 그런 건 내 몸에 남지 않아요. 제대로 이 원문과 제대로 공명하면서 노자가 왜 이런 글자를 썼지? 노자가 이 언어를 써서, 왜냐면 우리가 맨날 서양 철학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는 막 외우려고 하는데, 그죠? 뭐 아비투스 이런 것도 막 책 많이 나왔었잖아요. 유행 타가지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에서 쓴 자기만의 이 철학적 용어, 이런 것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런 것에 해설 없는 평이한 책들, 이런 것들을 읽고 진짜 이게 뭐 노자가 얘기했나 보다, 그 현대적으로 보니까 무슨 자기개발서 비스무리한 건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깊게 테마별로 이해할 때 노자에게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핵심은 노자적 인간인 거였는데요. 노자적 인간이 진짜 우리 미래의 리더선이고, 각 개인도 노자적 인간이 될 때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저희 핵심 주장이에요. 그걸 담을 거예요. 책으로 절대 사주지 않겠어. 너 10원 한 장에 벌게 해주지 않겠어. 그러시는 분들은 러프한, 물론 내용은 꽉 차 있어요. 그것들 좀씩 이제 수정하고 뭐 이제 편집하고 그럴 건데, 이제 브런치에 도덕경 해제 다 되어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이어가죠. 임수 개수 입장에서 이제 사화가 천을린 재성 아니겠습니까? 수일관들이 열심히 식상을 써서 이제 돈을 추구하는, 그래서 바쁘겠죠. 식상 생계는 원래 바빠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긴 하네. 특히 개수일관 입장에서는 얘가 양권, 얘도 양권. 그래서 개수는 그 글자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을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명체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을이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개수가 을사를 보면 열심히 나의 능력을, 특히 전문성을 발휘하여 고정적인 정기적인 수입을 벌겠어, 이런 의미잖아요. 죄송합니다. 가끔 기침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는 안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화는 특히 이 안에 이제 무경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관적 속성, 정관적 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버는 고정적인 정기적인 수입,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고, 경금, 정인적 계약, 정인적 문서를 통한 병화 수입, 정제적 수입,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회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난 태어났어. 사람들이 없는 세상도 있습니까? 있죠. 섬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 또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러면 그 자체로는 나의 근이 확실한 거죠. 근이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고,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을 숙명을 타고났으므로 가능한 한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설정하면서 이왕이면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즉 규모가 있는 대기업 군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일찍 창업하거나 그러면 이들과의 지지 관계에 따라서 이들을 경쟁자로서 내가 제압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치열한 운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속성들을 이 월치만 보고도 읽어낼 수 있죠. 인묘, 그러면 내가 식상적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전문성을 키우든, 그죠? 내가 상관성을 키우든, 이런 속성은
월치가 또 이렇게 초록색이잖아. 그럼 내가 전원에 태어날 이런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인묘월에 태어난 개수나 임수는 그럼 전부 다 땅촌, 뭐 나무 많은데 숲이 우거진 데에서만 태어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안 돼. 항상 인간의 언어로 치환해서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능력을 키워야죠. 능력을 키우려면 인성이 있으면 좋은 거죠. 뭔가를 배울 때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원이 높아지는 건 맞잖아. 그죠? 재성 사회에 태어났어요. 돈 벌어야 돼요. 내가 식상으로 돈을 벌 건지, 내가 몸뚱이로 돈을 벌 건지, 그죠? 혹은 내가 사기쳐서 돈을 벌 건지, 다르죠. 내가 머리 써서 돈을 벌 건지. 어쨌든, 태어난 사회가 돈의 사회라는 고하 것은 그 자체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죠. 태어났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가난한 동네, 가난한 나라, 일자리도 없어.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기회의 땅이잖아. 그죠? 우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중동으로 나가고, 자, 독일로 가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사회였잖아, 우리가. 신유,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어떤 분은 여기가 편인이었는데 귀문이 걸려있는데 그 방송 유튜브를 열심히 막 다 보다 보니까 그 귀문이 막 맨날 귀신 얘기하고 죽고 막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막 축 났는데 또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해석해서 겁나가지고 등등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본 얘기 뚝 그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다 라는 걸 설명해 줬는데 좀 겁주는 얘기 좀 그만해야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기축에 5 했는데 5축 이 편인의 잠재된 능력이 탁월한 거죠. 이 정신 분야의 공부를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여기에 또 자수에서 좌우충 이게 나빠? 편인 제극인이잖아요. 국가 자리에서 제극인 하는 거야. 국가 자리 돈이. 국가 자리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심플하잖아. 그런데 이제 공망이고 정인이 드러나서 또 제극인 당하고 그러면서 학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또 옛날 사주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타고난 5축의 에너지를 중년에 다시 축토 대운이 오면서 발동 걸려서 그와 같은 이 편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정관 정인이 더 좋다고만 알고 계셔서 내가 편관 편인인데 그 살인상생의 에너지를 본인이 쓰고 있는데 나쁘다고 시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정관 정인일 때는 좋은 거고 편관 편일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웃었던 기억이 나고 그분도 어쨌든 제 책 사서 공부하신다니 읽어보시고 명리했을 때 굉장히 탁월한 깨달음을 얻고 운에서 이제 무식산사주가 식상이 와서 이 나의 편인으로 식상들을 다스리는 직접 쓰면 당연히 내 지식과 지혜로 이제 내가 말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고 또 수강생들 가르칠 수 있고 제자들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사주가 이 월지의 이 인자와의 이 조합을 통한 어떤 삶의 경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월지의 그런 속성들이 다 암시되어 있어서 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월지 지장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주의 구조적 해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떤 공부냐 또 이제 구조적 조합 관계 글자들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미술적 관과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현대사회에서는 술이나 미가 조금은 유리하겠죠. 왜? 재성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관. 하지만 개수가 미토를 보면 환장하는 거죠. 또 인묘 그러면 퇴근도 못하고 맨날 직장 생활해야죠. 나를 완전히 잡아 죽일 것처럼 힘들잖아. 그죠? 근데 그것만 단적으로 보면 또 안 돼. 이게 여기에서 을이 딱 드러나면 을미 백호성의 식신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관에서 을목 전문가로서 막 활동하는 거죠. 그죠? 막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겨가면서
이 월초하고 딱 그거만 볼 때 내 능력 발휘를 해 나가는 거죠. 항상 하나, 둘 조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점차 이렇게 확대되는 확장적 사유에 나갈 줄 알아야죠. 단순히 축구 덕고 힘이 세고 약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머무르면 편리하게도 막 대운도 연결 안 하고 관계 지장간 관계 이런 게 연결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용신이 뭐네 용신은 와 안 들어오네 조졌네 인생 얼마나 그게 하찮은 명리입니까? 자 하나씩 따져보죠. 아니 그 전에 개수는 해묘미 식상국을 짜는 사유축 인성국을 짜는 요 두 조합으로 간지를 이루죠. 이렇게 간여지동이면 항상 오뚜기 같은 존재죠. 뚝심이 있어요. 나 해낼 거야. 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제 관살이 중중해서 많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의지도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대운에서 인성을 중년에 만나면 이제 살인상생, 살인소통의 힘으로 공부에 관심을 갖고 중년에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대학원을 들어간다든가 명의를 공부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통해서 삶의 의지를 얻고 자신의 잠재성을, 잠재력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똘똘 뭉치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 군종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 암시되어 있어요. 해중 간목 무가빔 간목 해중 간목이라는 상관적 능력을 개수는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제로 연결시키느냐 그런 것이 관건인 거죠. 무너져도 그야말로 엄청난 이 헤일과 같은 에너지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해이나 회미와 둘 다 이것은 6합, 이것은 3합으로 그런 속성의 차이 있죠. 해매미 하면 당연히 미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3합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풀리려고 하는 것이고 해인합하면 6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상관적 에너지를 쓰고 싶은 거죠. 특히 일주가 나이기도 하지만 이 겁재는 또 다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이걸 내 에너지로 같이 쓰면 내 밑에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굉장히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일이겠죠. 해인합. 그야말로 적성에 딱 맞는 그런 일을 찾아서 신나게 하는 거야. 얘한테는 식신. 그렇게 했을 때 사회에서 내가 하게 된 일 그걸 굉장히 열심히 그야말로 진취적으로 해낼 수 있는 힘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대부분은 보통 직장에서 쓰는 것이요. 공부를 전혀 안 했어. 공부와는 무관한 거야. 그러면 간여지동 조합을 육체적 에너지로 써서 그야말로 기술자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생명체를 키우는 것도 돼. 무슨 해인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잖아.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서 해묘미 하면 이제 목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얘는 줄으면서 목 에너지 만드니까 뭐 수목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해인합도 처음엔 화로 이렇게 양시장, 양어장 이런 거 하다가 점차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많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이런 의미도 되고 진짜 재밌는 거 많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물상과 관련된 거네. 물상이 중요한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구조적으로 하다 보면 물상적 사유는 뒤따라오면서 생겨요. 그 과정에서. 그것부터 공부하면 안 돼. 구조를 읽으려고 하질 않아. 글자 보면서 막 그림을 읽으려고 그래. 여기서 막 물기둥이 막
저 요세미티에 그 온천수가 주기적으로 팍팍 막 분수처럼 피어오른다 그러는데 솟 구친다고 하는데 야 그런 거네. 저기 묻어 있으면 여기 묻어 있으면 땅이네. 경금 있으면 바위가 있네. 뭐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 있는 돈을 오와는 합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얘는 때려 부숴서 가져가려고 하잖아. 때려 부쉈다는 건 그만큼 저돌적으로 시장과 내가 부딪혀서 제압해서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투쟁성 이런 것들이 강하죠. 합으로 끌고 오는 것보다는 좀 불리하겠죠. 얘 입장에서 튕겨져 나갈 거 아니야. 그걸 제압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의 인성을 흡수하기가 좋죠. 금생수로 흡수해서 뭔가를 해줘야겠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되면 몸도 굉장히 좋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쁘겠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슬쩍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과의 연결성에 따라서 내가 관에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해증관목의 능력을.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을사를 만나서 열심히 해중관목을 전문성화하여 식신화하여 내 능력을 발휘하여 돈을 벌겠어. 직장인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하거나 이런 에너지는 또 약간 불리하죠. 물론 이제 월지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이 단적으로 이거만 보면 내가 제압하려고 하잖아. 원래 조합이 개의 살을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역마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이 시장 저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능력 발휘하여 돈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제압해서. 이건 제압이지만 또 이쪽에 끌어오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과정이 조금 순탄하고 여튼 굉장히 분주한 한 해가 될 거라는 건 딱 보이시죠? 되십니까? 이런 조합이 사회에서 하던 일들을 이제 드러내서 예를 들어서 뭐 작가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나의 이 표현 양식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 책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 강연하는 사람 그렇게 될 거고 어떤 직업이든 이런 것은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돈을 굉장히 추구한다. 현실적으로 이 지지로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돈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은 알림판인 천간에 드러냈으니까 나 이런 일 해, 나 이런 능력 있어, 이런 전문적인 능력 있어. 그걸 돈으로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어떻게 잘 끌어올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체로는 역마성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런 속성이 강하다. 그러면 그 역마의 한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잘 셋업해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남자라면 나의 사랑을 이 사와 정제에게 딱 얻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에 드는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는 거야 사랑해. 하지만 둘은 부딪히죠. 그죠? 그게 역마적 만남 멀리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만남 그런 속성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정이 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서로 밀어내고 멀어지고 이제 그런 에너지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조합하면 이 그냥 두드려 패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그냥은 안 들어오니까 문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돈 가치를 흡수한 문서니까 돈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벌어들이는 거야. 예를 들면 돈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신 받아. 내가 어느 거래처가 어려워서 사장이 자기가 가진 땅 문서를 나한테 맡겼어. 내가 꼭 갚을 테니 뭐 그때 나중에 돌려주세요. 아니면 그 가치만큼의 지금의 공시지가 이걸로 그냥 계산해서 퉁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상품권을 엄청 갖고 왔어. 그런 걸로도 하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글자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지. 그거 아니고 이거 단적으로 이거만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의 일주다. 그런데 나는 연월이 4월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내가 지금 올해 기대하는 바대로, 올해 기대하는 바는 뭐 100에 99는 돈 많이 버는 거니까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귀 좋은 것하고 듣는 거죠.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기분이 나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좋은 얘기를 이왕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글자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이 관과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보면 돼. 걔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일하게 된다고. 개일주는 어느 원에 태어났든 하여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역마서 바쁘다. 너무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일에 충실하고 그 일의 성과를 정확하게 내는데 포커싱을 해봐라. 그러면 월제의 조합 혹은 다른 글자의 조합에 따라 그것이 순탄하게 나오고 엮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돈을 앞서서 돈부터,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너무 첨예하게 나선다면 두들 패는 거야. 축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쁜 와중에 남는 게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성이 특히 관과 연결돼 있으면 1차적으로 회사 돈이잖아. 회사 성과를 열심히 내줘. 그럼 회사가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미토 이렇게 넘겨줄 거 아니에요. 수고했어. 성과급 얼마. 대기업들은 뭡니까 SK 하이닉스 1500% 줬다고 하죠. 성과급. 그런데 다니시면 좋겠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소기업은 그런 거 없는데 부럽다. 부러워해봐야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누가 갖다 주지 않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진짜 몰라요. 대기업 90세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40대만 되면 요즘엔 그 전에도 명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번에 은행 다니는 분, 여성분 이렇게 상담했는데, 은행에 머무르면은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40대 중후반까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사주더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되죠. 은행만큼 지금 안정적인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없어. 그걸 나중에 나가도 퇴직금도 굉장하고, 또 능력이 있는데, 명퇴의 대상이 되면 또 그것에 대한 위로금 쪽으로 또 몇 억 주고 막 이러잖아. 다 자기 에너지에 맞게 써야죠. 물론 세운에서 이제 편관운이 섞이고 막 이러면 힘들어. 상사하고도 부딪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나 나가라고 하는 건가. 근데 그 글자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해도 이것은 1년짜리구나.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한 대가로 돌아오겠구나.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승진하고 능력을 인정받는데 엄청난 힘이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죠. 개묘 이런 거야말로 딱 여성이라면 특히 자식을 정말 자식을 향한 에너지 막 몰빵해서 막 주잖아요. 교육업 이런 쪽에 굉장히 좋죠. 보육업, 양육 이런 쪽에. 그런데 단점은 남편 자리이기 때문에 남편을 퍽 이제 밀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이런 뜻이에요. 전문가가 된다. 특히 식신은 식신 예살 구조로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럼 회사에서 자꾸 힘든 일 맡겨. 회사에 사고 터지면 수습하라고 해. 내 일도 아닌데. 왜냐면 잘할 걸 알기 때문이죠. 식신은 그런 거예요. 무직하게. 또 식신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사주는 거,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긍정적인 의미죠. 다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육, 보육의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보육하고 양육하는 게 뭐야?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놀고 이런 것이죠. 그런 성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래서 식신적 능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좋다. 개묘일주는 올 한해가 굉장히 좋죠. 이 단순한 조합만 봐도 내 능력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구 발휘해. 그러면 성과가 커. 그러면 회사에서 와, 일 잘하네. 올해 막 엄청나게 매출 올렸어. 성과 끝내줘. 그러면 묘사로 끌고 오잖아. 내가 식신생재로 해서 끌고 온다고. 그만 끌고 오나 사중경금도 끌고 오죠. 일경합 암합으로. 그러면 인정도 끌고 오고 칭찬도 끌고 오고 초원하네죠. 요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안 해도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봐야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이 조합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내가 기획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기획력과 실행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죠. 그죠? 팔방미인인 거예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 일을 같이 해줘. 얼마나 좋아. 내 기획에 따라서 내가 만든 사업을 다른 사람들 같이 해. 이런 게 항상 프랜차이즈업 같은 거라고 했잖아. 내 인성, 기획해서 만든 사업이든 내가 대운에서 이제 기획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기획해서 만든 사업인데 여기에 재성이 있어. 그럼 남들이 내 일 같이 해서 내가 기획한 내 일, 내 사업을 같이 해서 나한테 돈 모아줘. 근데 돈이 무조건 지켜지나? 얘들한테도 이렇게 지장간으로 건네줘야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 이런 거하고 잘 맞는 거죠. 이러면 진짜 일하느라고 바빠 뒤집었어.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일복은 타고났다. 엄청나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전문가가 된 거죠. 인목은 인묘지인에서 진토라는 정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속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 묘면은 맨날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자형 서로 밀어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발. 이 사회에서 내가 배우고 터득한 전문적인 능력인 묘목식신을 내가 사적으로도 쓰는 거며 회사에서라면 조직 생활에서라면 쭉 써나가는 거죠. 그쪽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 능력으로 이 성과를 키우는 그런 조합이죠. 묘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드러운 합이에요. 직장 에너지가 여기 지장 안에 들어있으니 직장에서 성과 잘 내는, 그러면서 나도 월급 잘 끌어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묘파라면 내가 하는 일 자체에 묘파의 속성이 담기게 돼요. 뭔가 화려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묘가 진사라는 단계를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오라는 화려한 세계로 바로 점프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싹인데 바로 꽃이 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화려하다, 화장하다, 뭐 조숙하다, 꾸미다, 장식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패션 디자이너 그런 거잖아. 그죠? 무슨 이미용 사업하는 헤어 디자이너, 뭐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인테리어, 뭐 무대, 장치 설비, 조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등등등등등등, 연예인 등등등, 연기 같은 거죠. 모델 뭐 다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주가 그냥 조합되는 게 아니야. 다 여러분의 운명에 맞추어서 다 운명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주 조합은 이거야 하고 8자 딱 짜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공부를 깊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가 어설픈 분들은 묘충이야, 와 도식 났네, 일이 안 풀리겠네, 또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아니고 사회에서 편인 공부를 하면, 편인하면 이제 또 재성이 필요하니까 재극인 딱 돼서 내가 현실적인 공부를 학문을 해서 학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 종교명리 철학이면 또 어때, 그런 걸 제대로 배워서 그 학문의 그 학위의 그 지식의 그 지혜에 기반하여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사람으로 쓰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고 내 제자들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귀문적 요소는 또 이게 두뇌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묘충보다. 그러니까 중하든 귀문이든 이거 자체가 도식이다. 특히 이 편인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내가 제대로 배울 때 그런 학문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나는 정말 실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가치 있게 세상에 빛나게 드러내서 내가 수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유금을 제대로 공부하여 내 체내에 딱 보유하는 것이 1차적 과제구나. 공부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도식이야. 뭐가 제대로 안 되잖아. 공부 안 하고 잘 모르고 하려니까 자꾸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묘가 이렇게 부드럽게 묘미한 묘수랍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직장 생활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묘축 이런 조합이면 직장하고 내가 격각이니까 빠그러 약간 그런 것이죠. 삐걱삐걱대. 나를 관대시키는, 나에게 백호성을 갖게 해주는, 나를 프로로 만들어준 그런 관이긴 하지만, 내가 이 식신제살의 속성도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아주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직장도 정말 내가 아끼고 애정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이러기엔 뭔가 부족한 회사. 남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라면 남자도 거리감이 생겨.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었다가도 좀 만남 횟수를 늘리다 보면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합이 묘진, 인묘진에서 좋겠죠.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회사가 식상화되니까 나에게 잘 맞춰주는 거, 내 일에 잘 맞춰주는 거고, 남자라면 역시 나의 말, 나의 행동에 잘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거죠. 하지만 또 묘진천이기 때문에 인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묘라고 하는 나의 식신적 질량이 진토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쪼그라드는 이런 것이죠. 나의 활력 에너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말하고 의사표현하고 그랬는데 그 말수도 점점 고갈되고 그런 거에 다 장단점이 있어. 묘진천의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생지가 없는 이 방합의 망지 묘지의 관계는 항상 그런 겁니다. 네, 아시겠죠? 개묘일주 올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셔라. 좋은 성과가 있다. 돈도 버실 거다.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인성이 있다는 것은 문서 투자잖아요. 주식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투자해서 성과가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힘들다. 저 여기서 잠깐 쉬고 이어갈게요. 이어가겠습니다. 개미일주 밑에 편관, 밑에 관이 있으면 여튼 자기 신념, 신조가 뚜렷한 사람이죠. 자기 관리, 제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은, 정관은 이제 합리적인 관리, 편관은 그것이 좀 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칫 좀 심한 고집 이런 형태, 자기 원리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미는 자체 인묘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집, 고집, 자기만의 원칙, 원리에 함몰되어 그것 외에는 관심을 안 둘 가능성도 있는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융통성을 기르고 그래야겠죠. 마치 회사를 차리면 이제 식신생재하려고 하죠. 을목이라는 나의 능력을 써서 정화라고 하는 편제를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기토, 재생살 나기가 쉬우니까 그 이후에 이 재생살을, 식신재살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게 되죠. 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재성, 사오미라는 조합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재고 역할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해명이 이렇게 식상고,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제자들만이 끌어올 수 있는, 후배들만이 내 밑에 담기는 그런 조합인데, 이렇게 을사, 내 능력을,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물론 이제 공적
직장, 조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연결성에 따라서 내 능력을 끄집어 올려서 마구마구 발휘하여 성과물, 재성적 결과물을, 제적 결과물을 내가 담을 수 있는 조합이에요. 격하긴 하지만 특히 봄에서 이제 뭐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럴 때, 지지로 화운이 올 때, 그럴 때 성과를 잘 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의 이제 겨냥해서 아까 뭐 주식사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 이제 그런 월에 돈 좀 벌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거예요. 네, 항상 재생살 조심하라. 너무 자기 자신에 함몰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내가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합의든 원전 관계든 이 사회의 비겁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리더가 되는지 그렇지 않을지는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자미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좀 강압적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수 이렇게 겁재들은 오히려 해묘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무조건 묘목을 불러들인다 뭐 이런 관점, 공협한다는 것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관의로 쓰면 일이 있다가 없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특히 뭐 신유공망이 그래서 관과의 이 계약, 이것이 공망이니까 비정규직의 속성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에서 더 오히려 잘 읽으셔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고급인데, 해준 관목, 이 해수가 자기 능력 관목을 발휘할 때 이 미토 속에 임묘시켜서, 즉 내 회사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식의 조합이죠. 해수는 이제 이렇게 좋은 인재 발굴하여 내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식의 조합을 이룰 수 있고, 자수는 비견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답답해 죽으려고 하죠. 얘의 리더십이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사이가 불편하고 막 그런 건데, 여하튼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잘 길러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키운 이런 식상적 능력을 토대로 하여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미중을목에 이렇게 담는 거죠. 임목은 임묘시켜서, 묘미는 해묘미에서 해수라는 겁재들을 끌고 오면서 이렇게 내가 사회 터득한 걸 내 회사에, 미중을목의 질량이 늘어나잖아. 내 회사, 나의 사업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개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건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마케팅, 영업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부들부들하잖아, 말이 이렇게. 그죠? 도덕경에서의 구분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내가 낮추고 말도 직설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식신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개수가 쓰는 을목식신을 이렇게 부드럽게 상황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사회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창업하고도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되는 형태. 이것은 이제 회사에 돈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직장을 다녀도, 사회적 권으로서 직장을 다녀도 돈 잘 버는 직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대신 책임감은 굉장히 많이 부여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사업을 하면 이제 재생살 조심해야죠. 돈을 많이 끌고 들어오는데 너무 또 확장한다든가 편관에 가오가 있기 때문에 막 화려하게 뭔가를 드러내려고 외부에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다 보면 재생살이 날 위험도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조이고, 이것은 이제 공부가 힘이죠. 살인상생, 나의 특히 젊을 때의 고통, 직장 다니면서의 괴로움, 인생살이의 밥벌이의 고단함, 이런 것을 공부를 통해서 살인상생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해도 이 합으로 이렇게 특히 신금, 정인 이렇게 내가 끌고 가잖아요. 인성적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이런 거 창업하기가 좋죠. 이 요금은 내가 재극인을 해줘야 되는 격각이잖아. 신금처럼 부드럽고 관계가 원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미증정화로
이 유금들을 내가 극하는, 이게 이제 제극인 판단, 사회의 편인을 내가 소외받고 있는 편인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그것을 현실화해서 상업화하고 실용화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진 거고, 반대로 상사들을 내가 판단, 평가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불편하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사회적 관으로 쓰면 이제 여러 회사를 다닐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전혀 다른 조합, 설미형, 형도 마찬가지. 님이면 같은 성격. 내가 사회에서는 미토에서 다녔는데 유사한 성격의 그런 하부구조 스타일의 내가 예를 들어 큰 광고회사에 다녔어. 근데 내가 나와서 나만의 조그만 광고회사를 차려. 그런 거죠. 이것도 진미 사회에 있을 때는 미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한 거죠. 업그레이드한 형태예요. 왜냐면 진월과 미월을 감안하면 내가 진월에 했던 을목일과 미월에 했던 을은 숙성도가 다르죠. 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조직과 인연을 맺고 단 이러한 글자들을 지지든 이 월간에 다른 비겁이 이 관을 연결해서 쓰는 구조라면 이제 그들과의 치열한 경쟁, 투쟁 이런 것은 피하기가 어렵다. 여튼 능력을 열심히 꺼내서 발휘하여 성과를 얻는 회사에서는 그래서 성과급을 목표로 삼아 보시고 그 대신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 과정은 책임감이 막 그러니까 목표가 굉장히 높거나 막 이런 거예요. 개인 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끌어오되 그것이 재생산 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왜냐면 영업정지 같은 거 두드려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관리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어때요? 남자라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자로 인한 스트레스, 고통 여자가 사와인데 상관 쓰는 여자잖아. 여자의 상관이 나를 인멸시키려고 하잖아. 여자의 몸에 푹 빠지거나 여자의 말과 행동에 내가 완전히 정신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줘야죠. 뭔가에 너무 빠져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좋은 게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돈에 그렇게 내가 미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개미일주들이 배우자궁이 편관이잖아. 여자면 그러한 편관적 속성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남자여도 미중 정화의 편재 속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죠? 을목이 있으니까 생각은 좀 있어. 그런데 식신을 써서 남편을 확 휘어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죠. 그래서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긍정적으로 써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개사일주 일vik결이다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정관, 무토라는 정관, 경금이라는 정인 뭐 이렇게들 되어 있잖아요. 정제, 병화 다 정경령으로 이루어져서 순차적으로 재생관, 관인상생 뭐 이런 조합이다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제인 만큼 또 이게 밝은 논이잖아. 그래서 항상 밝은 일, 개수의 생명체를 살리는 개수의 이런 공익적 마인드 이런 걸 통해서 이 정관에서 버는 돈, 이 정관이 또 튀어나가 있다 뭐 이러면 더욱더 확실한 거고요. 세상에 드러나는 알려지는 직장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고정적인 수입을 밝게 거둘 때 인생이 순탄한 뭐 그런 일주 중에 하나죠. 을사 이렇게 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건 별 문제가 없죠. 돈이 좀 풍요롭게 돌아가는 구조잖아. 그죠? 항상 밀어낸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래 사활하는 돈에 만족하는 존재야 계산은. 근데 올 한 해가 을목이라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늘 추구하는 그런 사활을 문제없이 무리 없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운이고 다른 때에 비해서 이 질량이 커지니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더 강화하든가 그죠? 아니면 내가
투자 쪽에 좀 일가견이 있거나 좀 공부를 작년까지 뭐 해왔거나 그러면 그 실력 발휘를 해서 돈을 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라면 항상 내 돈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 남자라면 내 배우자를 노릴 수 있는 존재, 그만큼 인기 있는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이 배우자의 식신, 무토와 또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요. 그것이 심해지면 항상 집착, 의처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소유욕, 재물이라는 건 그런 거죠. 특히 정제라는 것은 소유욕이야. 근데 정제를 돈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 배우자, 여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어. 너무 이뻐. 너무 환해, 밝아. 나에게 늘 긍정적 에너지를 줘. 그럼 나도 모르게 굉장히 좋아할 수 있잖아. 겉으로 사랑에 빠졌는데 훨씬 더 속마음은 정말 이 여자는 절대 내가 다른 남자한테 보내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겠죠. 남녀 관계라는 게 뭐 항상 만났다 헤어지고 후회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영혼이 커지고 하지만 영혼이 이렇게 성숙되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흘러간 강물은 이전의 시절로 거슬러 오지 않으니까 또 모르죠. 순환하는 거니까 그것이 반복과 순환이 또 우주의 이치이기도 하니까요. 이 직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이 동양은 항상 순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직선으로 흐르는 것 같아.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근데 순환적 가치관, 이걸 명리 공부를 하고 도덕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 순환적 역사관, 순환적 가치관, 순환적 인생관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걸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깊이 있어서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서 터득한 일, 전문가로서 일, 뭐 상관적 능력자로서 일, 능력 이런 걸 드러내서 열심히 결과물로 착착착 이런 운이죠. 이런 운은 이제 너무 돈 하다가 보면 오히려 바쁘기만 더럽게 바쁘고 실제 버는 건 늘 똑같은데 그런 한 해가 되기 쉬워요. 일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재성이 많다고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운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돈을 벌면 이 사화가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사화이기도 하지만 이게 동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이 문서에 내가 투자해서 현금을 문서에 묻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문서가 지금 당장 돈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특히 사신합수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하죠. 수행을 겁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사유하면 그야말로 인성이 커지는 거라서 현금은 사라지고 문서를 좀 갖겠다. 나중에 이게 부풀어 들어올 거야. 이런 개념으로 내가 번 돈을 다시 문서에 묵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쉬운 건데 신금일습경은 조심해야죠. 정인 문서라고 판단해서 하긴 했으나 신중 임수들이 겁재가 돈을 노린단 말이야. 병화를. 사신합수 겁재 에너지로 된다는 것은 돈은 없어지고 사람만 바글바글하면 내 돈은 사라지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버는 형태, 직장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계일주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보석의 속성, 뭐 현침의 속성, 냉철함의 속성, 뭐 그런 거잖아요. 유리도 되고, 술잔도 되고, 등잔도 되고, 보석도 되고, 칼도 되고, 가위도 되고, 차가운 금속의 속성, 예리한, 정교한, 정밀한 반도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2차 전지도 되고. 그래서 개유, 금수쌍창 하지만 굉장히 성격이 냉철할 수 있고 구조에 따라서 몸이 굉장히 냉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선은 아니란 말이야. 항상 구조에 따라서 그런 조합이 성격적으로 더 혹은 덜, 그냥 대운의 에너지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런 걸 떠나서 막 그러니까 사주가 냉하고 차고 몸도 차가울 거고 체온은 낮을 거고 성격은 더럽게 차가울 거고 성격이 차니까 나가는 말도 날카로울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구조를 통해서 먼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마치 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보고 지켜보듯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구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냉철하다고 생각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잖아. 야 대충 해. 일단 하고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여 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장인의 속성 같은 게 있지. 편인은 항상 그런 거예요. 편인이 그런 매골수적인 기질이 있다고 남과 융화하지 않는 그것을 장점으로 끌어들일 때 이런 명리 같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물론 이과적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문을 아주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남들은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성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 나의 생각과 사상을 전파하잖아. 나의 이론을 내가 연구하여. 그죠? 문과적으로는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과적으로는 어떤 이론, 학문, 이런 거, 논문, 이런 걸 써서 내가 사회의 사람들이 막 전파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속성인데, 식신과 상관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인유의 속성도 있으면서 또 금극목의 속성이 있으니까 활인성 연구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이 공부를 공부의 에너지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 몸으로 쓰는 구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금극목을 식재료들,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걸 내가 칼로 다듬는 그러니까 요식업 뭐 이런 거 잘 맞고 누군가는 꽃꽂이 플로리스트도 하고 누군가는 나무를 자르고 치료하고 조각하고 모양을 다듬고 목재 조각 이런 거 목공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다 또 막 뭐예요 간호 뭐 이런 쪽으로 다 쓰게 되고 간호사 생기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은 죽이는 구조잖아요. 화기가 오면 파급금 금극목으로 그 살기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화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자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축토가 여기 있다 국가자리 관과 이렇게 연결되고 사화도 여기 사중 모토가 있기 때문에 다 국가자리 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인성은 이것이 아주 수준이 높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분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통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재극인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 아이디어 이런 것을 실용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거예요. 반면에 항상 내가 어떤 걸 연구하면 그것이 항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되죠. 이 재성사회, 야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지적질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용성이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다 실용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연구하고 그런 조합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공부에 빠져있는 상황이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공부의 에너지로 쓰지 않는 인성은 물상으로 쓰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속성의 다양한 도구적 속성으로 쓴다. 그럴 때 금극목 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요시가 미러 쪽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런 묘목을 묘충 유금으로 막 때리잖아. 그럼 치킨집도 하고 곱창집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상생 살인상생 조합으로 이렇게 조직생활을 통해서 뭔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올해 열심히
돈을 끌어올 거야. 그런데 나에겐 어떤 지분이 있어. 내가 기획한 거야. 그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 이건 내 결제 도장이니까. 그건 내 지위하에 한 거야. 그러면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그 지분에 따라서 내가 돈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며, 그러면서 내가 편인이 제극인되고 내 인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문서로 내가 뭘로 돈을 끌어오느냐, 이런 것을 잘 해석하면 자기 상황에 맞게, 내가 계율주인데 나 올해 돈을 노력 열심히 할 건데 그건 정해져 있는데 돈을 잘 끌어올 수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조직이 아니라도, 내가 장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혹은 프리랜서라도 다른 조직, 돈 주는 조직과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돈의 액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죠. 또한 정말 일 잘하네 이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이럴 때 나를 어필하기에 참 좋구나, 올해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나를 어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런 재운, 굉장히 재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한 해가 되는 거죠. 물론 실험은 아니고 직접 일을 해서 이제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 특히 천을경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과정이 굉장히 귀족적이면 좋은 겁니다. 짜잘한 돈을 막 너무 정제적으로 막 소비하려고 안달복달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품격 있게, 끝까지 재성의 의미,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정제의 속성, 완벽하게 일을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개축 일주. 백호 프로페셔널이다, 평관 갖고 있다. 아까 미토와는 다르게 얘는 인묘가 아니라 이제 관대시, 그죠? 그래서 개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개미보다는 덜 힘든 거고 힘이 나는 거죠. 사회적 조직으로 쓰고 그러면. 여자라면 남편이 나에게 힘을 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밀어줄게,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단점이라면 여자 사주라면 축토 남편 글자, 배우자 궁에 비견이 들어있는 거죠. 개신기잖아. 기토라는 평관 남편의 사랑을 얘가 먼저 받잖아. 항상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제 또 그거 하나만으로 개축일주인데 나 결혼하면 남편이 바람피는 거야?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것이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이제 지장간의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 특히 이제 비급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1, 2, 3 이런 것이 겹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불리함이 이제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자, 쭉 이렇게 되면 내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리더가 될 수 있어. 빠르게 승진할 수 있고, 빠르게 나의 영역에서 내가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해자축, 자축, 이러면 비겁화되는 것이죠. 내가 토라는 나의 책임, 나의 권한, 권력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수로 화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동료들과 이렇게 잘 화합하는, 그것도 방합적으로 잘 맞추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나중에 사업할 때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죠. 축인 특히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적 사회로 쓸 수 있는 거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 우리 축은 격각이야. 격각은 격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삐걱거리고 그런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같은 건데, 여기에 축중신금이 있으니까 축중신금으로 사회의 묘목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상담, 교육업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인성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개축백호답게 피를 보는 요식업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겠죠. 이렇게 되면 5축, 4축 이렇게 해서 사회의 돈을 내 관으로 끌어온다. 조직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그런 것인데, 5축은 이 돈을 겉으로 보면 원진기면 다 나쁘네. 나쁘긴 나빠. 이게 사회의 돈을 내가 여기 다 임면시키니까 이게
갑자기 사유축의 인성고 거기에서 이렇게 재고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돈 다 어디 갔어? 금고 열어보니까 없어. 이상하다. 나 돈 많이 모았는데 돈 다 어디 갔지? 이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비결이 다 써버리니까 비결이 꺼트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잘 뭐 예금 적금 들어서 모아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평관에 이 기분파 이런 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뭉텅뭉텅 써버리는 그런들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죠. 이 재생산 한다고 돈벌이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다 재생산 구조라고. 젊을 때 막 무너져도 보고 돈을 벌면 다 어디로 가. 집안에도 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유로운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다 키우고 하다못해 실패해도 누군가 메꿔주고 이러면 인생 살기 진짜 편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비어있는 거 혹은 빈 것 이상으로 남의 거 끌어다가 갚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 오래 걸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그래. 근데 그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한 나라도 비치고 기업도 비치고 개인도 비치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바탕 위에서 돌아가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꺼지지 않게 한 구조. 예를 들면 여기 식상이 식상, 생재, 혹은 여기 가보 뭐 이런 식의 열심히 상관, 생재에서 나는 끊임없이 상관적 일을 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돈이 막 다 어디 갔어? 이제 이런 일들은 좀 적게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이 귀문 이런 요소는 있는 거고, 그게 또한 직업성하고 다 또 귀문이 연결이 돼요. 사축 하면 사유축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중경금이나 여기에 임묘하는, 그럼 사중경금,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인 문서가 인성고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는 돈을 그대로 끌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식을 끌어오는 것, 그죠? 사회에서 무슨 학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넘어서서 돈을 투자한 어떤 문서들을 많이 내가 갖고 그 문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런 것 많이 배워서 뭔가를 알아야 문서에 투자하고 그 문서를 내가 많이 보유하고 뭐 그런 일이 되겠죠. 배움은 어느 분야에서나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인성고의 역할을 하겠죠. 유축, 신축, 인성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이 배운 것이 돈이 되려면 인성의 가치가 그야말로 남달라야 돼요. 배운 것이 돈이 돼. 인성이 훨씬 큰 거라고. 그러니까 5만원짜리 이렇게 쫙 신권으로 해서 가방 딱 열면 막 5억 딱 담길 텐데, 그것이 아니라 딱 열어서. 근데 그만큼의 수표가 있다고 쳐봐요. 그건 다 필요 없어. 백지수표 하나야. 내가 그냥 써놓기만 하면 가치가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10억 쓰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문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살인상생의 소통도 잘 되고, 여하튼 인성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은 내가 이걸 브랜드로 또 해석하면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내가 유명세를 갖는다. 내 브랜드가 아주 탄탄한, 내 브랜드가 나를 관대시켜 주니까 이렇게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되면 사회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겠죠. 많은 팬들의 인기를 끌어올 수 있는, 사회로부터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이제 축토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잘 보면 여기에 개수라는 동료들도 굉장히 많고, 신금 편인이니까 그야말로 아직 여긴 재성이 없잖아요. 재성의 자극을 받지 않은 그야말로 편인적인 학문, 문화, 예술 그런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야. 많이 공부를 하겠지. 그러면 많이 공부한 사람들 같이 모여 있겠지. 예술로 보면 남들은 인정 안 해.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라고 했어. 탈춤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식상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신금을 어딘가에 드러내서 그걸 재극인, 운에서 재극인 한다. 그럴 때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돈 되는 예술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개미는 직접 자기가 식신생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식신재살 식신생제 재생살 스타가 될 거야, 유명해질 거야, 권력을 가질 거야. 그런 쪽으로 가는데 자칫하면 중간에 그 과정에서 재생살 나서 다 꽉 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렇게 관의 속성이 다른 거죠. 개축 역시 나 열심히 실력 발휘할 거야, 돈 벌 거야, 돈 끌어올 거야, 내 회사로 내 브랜드로 돈을 끌어올 거야. 나쁘지 않다고. 그 과정에서 사준경금 임묘시키고 운에서 유금 딱 조합 이루고 그러면 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살에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 고통이 제일 크다고 느끼는 존재니까 항상 그것을 잘 소통해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관과의 투쟁성 그런 것들 내가 이런 속성의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창업할 때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공적인 관일 경우에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는 현대적인 직장인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쭉 봤는데 어쨌든 핵심으로는 이제 개수는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예요. 그것이 특히 직장인 자기에게 다 큰 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야, 계약 엄청 많이 했어. 그럼 계약의 90% 너가 가져라. 10%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5%도 갖기 힘들어. 그냥 뭐 작년 연봉에 뭐 20% 줘줄게. 회사 차원의 성과급 외에 뭐 별도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그 프로 운동선수들이 계약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주진 않잖아요. 올해 1억 받다 내년 5억 계약하고 뭐 이런 일은 없다고 직장인이. 그런 관점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돈을 벌고 싶으면 투자 활동에 나서야 돼. 이 을목이라는 게 지지에서 이런 식상적 조합을 해서 들어온다면, 특히 식상이 이쪽에 있다면, 내가 터득한 알무로, 지식으로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러한 실력을 드러내서 그것이 잘 발휘가 되어서 돈을 벌었어. 그것이 이렇게 잘 들어왔어.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면 되죠. 조직에서는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돈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직의 돈을 키우는 방식의 구조면 열심히 성과를 내주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해하셨죠? 근데 올해가 기회는 기회예요. 근데 천을위인 정제라고 하는 그 속성을 잊지는 마라. 내 구조가 이 돈을 부드럽게 끌고 올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직장생활, 조직생활 혹은 타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거나 시장을 키우거나 그래서 같이 나누는 혜택을 고루 입는 나만이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욕심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근데 좋은 호기를 만났어.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가 올해 좀 크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은 정밀한 간명이 필요하죠. 모르고 대충 정해서 떠놓고 올해 좋은 한 해라니까 상담했는데 뭐 좋은 한 해래. 좋게 뭘 좋아? 뭘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막 갑신일주인데 을사 와서 야 올해 얘가 이제 상관합사를 해주니까 무조건 좋은 한 해야 이런 그 소리 듣고 하여튼 무조건 잘 될 거니까요. 뭘 무조건 잘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평탄한 한 해가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래. 자 어쨌든 계속 일간분들 힘내서 열심히 능력 발휘하여 성취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신년 운세 컨텐츠는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이 사주명리학이다.
좀 사주세요. 2만원밖에 안 합니다. 좀 읽고 출판사 좀 생존하게 제 2권 나올 수 있도록 저도 힘이 나서 더 방송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 많이 사주셔라. 사서 선물도 해주셔라. 칭찬받을 책이다. 고맙습니다.